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이승호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Cognitive Training but not Easy Neurofeedback Improves Working Memory in Healthy Volunteers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뉴로피드백이라는 방법을 도입한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Brain Communications에 기재가 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4.8로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된 저널이라 그런지 JCI 등급밖에 없었습니다. JCI 등급은 클리니컬 뉴럴러지 분야에서 Q1을 받았고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Q1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작업기억 관련 논문을 보다가 음향 자극이나 전기 자극으로 작업기억 능력을 향상시키는 논문은 다수 봤는데 특별한 외부 자극 없이 뉴로 피드백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기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어서 흥미로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인트로입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작업기억에서 알파의 역할과 금전적 보상과 뉴로 피드백에 따른 알파 억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파 진동의 변화는 작업과 관련 없는 항목의 억제, 기억에 유지할 항목의 선택, 시간 및 공간 맥락에 대한 주의 집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알파 비동기화는 자극 제시에 따른 주의와 관련이 있으며 더 강한 비동기화는 과제의 성과 및 인지적 노력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에 의해 유발된 동기는 지속적인 활동의 진폭과 유지 관리 중에 방해가 되는 정보를 억제하는 능력을 조절하여 지연된 샘플 일치 작업에서 인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전적 보상에 대한 기대는 알파 억제 증가, 즉 비동기화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동기 요인이 신경활동과 인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알파 억제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에서 신경 활성화를 강화하여 인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알파 파워에 대한 뉴로 피드백 훈련의 역할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성능 향상이 알파 전력의 증가,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뉴로 피드백이란 조작적 조건화를 통해 원하는 뇌 상태를 강화하는 바이오 피드백의 한 형태로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의 뇌파를 측정하면서 특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요구해 타겟하는 주파수의 뇌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태스크로 피드백을 주며 자발적으로 타겟 주파수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알파 억제 뉴로 피드백 훈련이 작업기억을 향상시키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작업기억 보상 기대에 의한 동기부여 효과를 고려하여 뉴로 피드백 훈련과 보상 기대의 상호작용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기억 형성과 관련된 유지 관리 중 세타 및 베타 진동에 대한 인지 훈련의 효과도 조사했습니다. 뉴로 피드백 전략에 따라 독립적인 피험자로 2가지 연구를 진행했으며 자세한 연구 방법에 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입니다. 피험자는 두 스터디 모두 30명 모집하여 진행했고 랜덤으로 뉴로 피드백 그룹과 컨트롤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피험자들은 본인이 무슨 그룹인지 모른 채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은 각 스터디당 5일 동안 진행되었고 각 달에는 총 2번의 DMST를 진행했습니다. DMST는 24트라이얼로 구성되었고 총 12개의 보상 트라이얼, 12개 비보상 트라이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12트라이얼은 6개의 일치와 6개의 비일치로 구성되었습니다. 알파 억제 뉴로 피드백 훈련은 스터디 1에선 멘탈 서브트랙션, 스터디 2에서는 멘탈 이미저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DMST의 한 트라이얼을 나타내는데 6초의 기준선 이후 1초의 Q가 나타납니다. 이 Q는 보상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파란색이 나오면 보상, 빨간색이 나오면 비보상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초 동안 시각 자극이 제시되고 20초 동안 유지 기간을 가집니다. 이 유지 기간 동안 뉴로 피드백 훈련을 진행하게 되고
뉴로 피드백 훈련 내용은 동그란 원을 위로 이동시키는 훈련입니다. 피험자의 알파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알파가 성공적으로 억제되면 원이 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컨트롤 그룹에서는 원이 무작위로 위아래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유지 기간이 끝나면 프로브 자극이 제시되고 해당 자극이 이전에 나왔던 자극과 일치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트라이얼이 보상 트라이얼이면 이유 맞출 경우 돈 모양 아이콘을 보여주고 틀릴 경우 빈 화면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상 트라이얼에서 정답을 맞추면 2유로씩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의지 측정에 사용된 전극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로 피드백 훈련을 위해 매일 실험 시작 전 2분 동안 픽세이션 태스크를 진행해 개별 알파 구간을 추정했고 FFT를 사용해서 세 구간 중 하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유지 기간 안에 뉴로 피드백 훈련 중 알파 억제가 성공적으로 됐는지 판단하기 위해 0.25초의 슬라이딩 윈도우를 적용해 FFT를 사용하여 알파 파워를 계산했고 매 트라이얼 시작 때 있는 6초의 기준선과 비교해 알파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의지 전처리는 이의지 랩을 통해 배드 채널을 보관했고 베이스라인부터 프로브까지 총 31초를 에포크하였습니다. 트라이얼 리젝션은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 진행하고 타임 프리퀀시 분석으로 모를렛 웨이블릿을 사용했습니다. 주파수 밴드 파워는 유지 기간 중 5초를 사용했고 데시벨 로그 공식을 사용해 계산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알파 억제 뉴로 피드백 훈련과 보상 기대 효과가 관련 없는 작업에도 전이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실험 첫째 날 하루 전과 다섯째 날 다음 날에 기억 유사성 테스트와 스트룹 테스트를 한 블록씩 진행했다고 합니다. 기억 유사성 테스트인 MST는 제시되는 자극이 5일간 실험에서 제시된 자극과 동일한지, 유사한지 다른지 판단하는 테스트고 스트룹 테스트는 제시되는 단어의 뜻과 단어의 색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테스트입니다.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스터디 1과 스터디 2 각각 분석을 먼저 살펴보면 DMST 정확도와 RT는 양방향 혼합 반복 측정 아노바를 통해 조사되었습니다. 개체 내의 요인은 대의, 보상이었고 개체 간 요인은 그룹이었습니다. 타임 프리퀀시 분석은 3방향 혼합 반복 측정 아노바를 사용해 조사되었고 개체 내 요인은 대의, 보상, 채널, 개체 간 요인은 그룹이었습니다. 스터디 1과 스터디 2 통합 분석은 작업 기억 개선이 샘플 인코딩 및 유지 관리 중에 측정된 특정 진동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합니다. 두 연구의 모든 참가자는 하나의 표본으로 간주되었고 선형 혼합 효과 모델을 사용해 분석을 진행했으며 REML을 기반으로 모델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결과입니다. 스터디 1 결과 먼저 보여드리면 정확도는 두 그룹 모두 보상, 미보상 조건에서 5일에 걸쳐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룹 간 유의면 차이는 없고 보상 유무 간 유의면 차이도 없었습니다. 유로 피드백과 보상 간에도 유의면 차이가 없었습니다. RT에서는 두 그룹 모두 보상, 미보상 조건에서 5일에 걸쳐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보상 유무 간에 유의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고 뉴로 피드백과 보상 간의 차이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주파수 결과입니다. 알파에서는 5일에 걸쳐서 유의면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상 유무에 대한 차이도 없고 그룹 간 차이도 없고 뉴로 피드백과 보상 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세타에서도 5일에 걸쳐서 유의면 차이가 없었고 그룹 간 보상 유무 간 차이도 없었습니다. 다만 보상과 뉴로 피드백 간에는 유의면 차이가 있었고 쌍별 비교 결과 세타의 억제는 일반적으로 뉴로 피드백 그룹이 더 크고 보상이 있을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타에서는 5일에 걸쳐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룹 간 그리고 보상 유무 간 차이는 없었고 뉴로 피드백과 보상 간의 유의미한 차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두 그룹의 보상 조건에서의 1일차와 5일차 타임 프리퀀시 비교 결과입니다. 위에 3이라고 적힌 구간이 인코딩 구간이고 빨간색 이유가 유지 기간을 나타내는데 데이 1에서 뉴로 피드백 그룹이 컨트롤에 비해 초반 알파 억제가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뉴로 피드백 알파 억제 효과가 오래가지 않고 단발적으로 끝난 것을 시사할 수 있어서 저자는 페어드 t-테스트 포스트혹 분석을 진행해 알파 억제가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두 그룹 간 알파 억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트랜스퍼 이펙트 태스크에서도 어떠한 차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스터디 2 결과입니다. 정확도는 두 그룹 모두 보상 유무 조건에서 5일에 걸쳐 유의미한 상승이 있었고 보상 유무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쌍별 비교 결과 보상이 있을 때 정확도가 더 높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룹 간 차이는 없었고 뉴로 피드백과 보상 간 차이도 없었습니다. RT는 두 그룹 모두 보상 유무 조건에서 5일에 걸쳐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고 보상 유무 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쌍별 비교 결과 보상이 있을 때 RT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도와 마찬가지로 그룹 간 차이는 없었고 뉴로 피드백과 보상 간 차이도 없었습니다. 주파수 결과입니다. 알파에서는 스터디 1과 마찬가지로 5일에 걸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그룹 간, 보상 유무 간, 뉴로 피드백과 보상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세타에서도 어떠한 차이도 없었고 베타에서도 어떠한 차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두 그룹의 보상 조건에서의 1일차, 5일차 타임 프리퀀시 결과입니다. 스터디 1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차이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고 트랜스퍼 이펙트 태스크에서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터디 1과 스터디 2의 결합 분석입니다. 제가 해당 분석법은 처음 접해보고 논문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행동 지표가 상승하는데 어떠한 지표가 유의미하게 관여했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결과는 인코딩 기간에 대한 결과고 왼쪽은 정확도에 대한 결과, 오른쪽은 RT에 대한 결과입니다. 주파수 밴드에 S1, S2라고 표기된 것은 각각 인코딩 기간 중 초반 500ms, 그 다음 500ms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인코딩 중 알파, 베타 변화는 자극 제시 기점 500ms까지 나타나고 세타 변화는 자극 제시 기점 1000ms까지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코딩 기간 동안에는 보상과 데이, 그리고 500에서 1000ms 오른쪽 베타 증가가 정확도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고 데이 그리고 오른쪽 세타 감소가 RT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유지기간 동안에는 보상과 데이가 정확도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고 데이와 베타가 바이레터럴하게 RT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뉴로 피드백 훈련이 특히 보상 기대할 때 작업기억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며 뉴로 피드백 훈련이 전달 효과에 의해 관련 없는 인지 작업의 수행을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을 조사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유지 관리 중 다양한 정신적 전략이 알파 진동과 결과적으로 작업 기억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테스트했습니다. 연구 1과 2 모두 향상된 정확도와 RT로 훈련과 보상 기대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룹 간 성능은 차이가 없어 작업 기억의 개선은 뉴로 피드백 효과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알파 억제도 보상 간 뉴로 피드백 간 차이가 없어 알파를 억제하는데도 효과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연구 1에서 며칠 동안 세타 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
뉴로 피드백과 보상 기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 대조되는 결과고 더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를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뉴로 피드백과 보상 기대 효과와 관련이 없는 베타 억제도 발견됐었는데 이는 작업 기억 태스크를 수행하는 동안 주의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다르게 알파, 세타, 베타 진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 기대나 뉴로 피드백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멘탈 캘큘레이션이 멘탈 이미저리보다 유지 관리 중 진동을 조절하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인 전략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연구의 혼합 분석에서는 유지 기간 중 베타 증가에 따른 RT 감소는 대의와 함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훈련의 효과로 보이고 인코딩 중 세타 또한 동일하게 훈련의 효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인코딩 중 정확도와 관련 있는 베타 증가는 보상과 함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작업기억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아쉬웠던 점은 우선 뉴로 피드백과 관련해서 거창하게 뭔가 했는데 막상 효과가 없어서 조금 실망스러웠고 뒤에 결과 해석 부분에서 주파수별 역할과 관련해 해석하는 것이 좀 미흡해 이해하기가 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또한 결과에서 상당히 많은 조건에 따른 차이를 보여줬는데 해당 결과들을 묶어서 연결지음을 해석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